사람은 왜 항상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걸까요? 그때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나 자신을 챙겼더라면, 이 나이가 되면 이런 생각이 한 번씩 찾아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조용한 저녁에, 혹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다가, 아니면 먼저 떠난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조금만 달랐더라면 하는 마음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후회는 이상한 감정입니다. 아무리 오래 생각해도 지나간 것을 바꿀 수는 없는데 그래도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깊을수록 마음 한쪽이 오랫동안 무거워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나중에 이 순간을 돌아봤을 때 또 후회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지금 이 순간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남은 삶 중에서 가장 이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5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더 이릅니다. 내년보다 올해가 더 이릅니다. 그리고 내일보다 오늘이 더 이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이것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자는 생각에서,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데 그 이유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사실 두려움입니다. 시작했다가 잘 못할까봐, 변하려고 했다가 결국 제자리일까봐, 그리고 변화 자체가 낯설고 불편해서. 오늘은 그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오늘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후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기. 노년에 가장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건강을 좀 더 챙길 걸. 그때 병원을 좀 더 일찍 갈 걸. 그때 무리하지 말 걸. 그때 술을 조금만 줄일 걸. 이 후회가 특히 깊고 오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후회들은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완전히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다른 것은 쉬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몸의 피로는 며칠 푹 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후회가 가장 오래, 가장 무겁게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건강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아주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몸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여전히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괜찮다는 느낌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괜찮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쁨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고 병원 갈 시간이 없고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바쁨이 수십 년 쌓이고 나면 그 결과가 몸에 나타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에서 뭔가 신호가 오는 것 같은데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후회가 생길까요?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한 것들이 생깁니다. 가고 싶었던 곳, 해보고 싶었던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 이 모든 것이 몸이 따라줘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 하루에 30분만 밖에 나가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몸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미뤄온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뭔가 나쁜 것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일찍 알수록 일찍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늦게 자는 습관, 잠들기 전 핸드폰을 보는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면 쉬라는 신호이고 아프다면 돌봐달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건강은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잃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이 나이가 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필요 없는 인간관계 정리하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지는 사람. 전화가 오면 반갑기보다 먼저 한숨이 나오는 사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만날 때마다 불편하거나 상처받고 돌아오는 사람. 그럼에도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 노년에 이런 관계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보낸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정리하지 못할까요? 오래된 인연을 끊는 것이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데 멀리하는 것이 냉정한 것 같아서,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아니면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 자신이 없어서, 있는 관계를 놓치기가 두려워서. 그런데 이 망설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가장 큰 손해는 나 자신이 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써야 할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정작 소중한 관계에 충분한 마음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늘 지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이 관계가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생각.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후회가 생길까요?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다는 후회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쓸 수 있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유지하느라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먼저 한 가지 기준을 세워보십시오. 이 사람과 만나고 나면 내가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무거워지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관계를 돌아보는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무거워지는 관계라면 당장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을 두세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 긴 통화를 자연스럽게 짧게 마무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 부탁에 거절하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동시에 만나고 나면 가벼워지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오래 소식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 안부 전화 한 번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 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을 알아도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것이고, 단 두세 명이라도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풍요로운 것입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인간관계 정리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고 시작하기.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언젠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했던 것. 이 나이에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가장 자주 듣게 되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후회가 특별히 깊은 이유는 하지 못한 것이 능력이나 기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미뤘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자고 했는데 그 나중이 결국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을 미룰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잘 못할 것 같아서, 이 나이에 시작하면 창피할 것 같아서,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떡하나 싶어서, 주변에서 뭐라 할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이 나중에라는 말로 포장됩니다. 그리고 나중이 계속 나중으로 밀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시작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 싶은 생각. 지금 시작해봐야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후회가 생길까요? 나중에 그것을 돌아보며 그냥 해볼 거라는 마음이 남습니다. 잘 못해도 괜찮았는데, 조금 창피해도 괜찮았는데, 그냥 시작이라도 해볼 걸. 그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성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시작을 막습니다. 못해도 됩니다. 어설퍼도 됩니다. 그냥 시작하는 것 자체가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그림 그리는 영상을 하나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싶다면 오늘 있었던 일을 두세 줄만 써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가고 싶은 곳을 검색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발이 작을수록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딱 하나만 정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개라면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 한 가지 행동을 해보십시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시작하려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시작은 완성보다 중요합니다.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미루는 것과 다른 삶의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오늘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쓰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시간은 항상 충분히 있는 것 같았고 돈이 더 급하고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관계가 역전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돈은 어떻게든 다시 벌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시간,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간,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쓸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돌아보면 그 어떤 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돈을 더 우선으로 쓸까요? 돈에 대한 불안이 항상 앞서기 때문입니다. 노후가 걱정되고 혹시 부족하면 어떡하나 싶고 더 모아두어야 할 것 같은 마음. 이 불안이 항상 시간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래된 습관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돈을 버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던 분들은 은퇴 후에도 그 사고방식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 불안하고 시간을 그냥 즐기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 가고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돈이 든다는 이유로 참고 있는 것. 그러면서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하자고 미루고 있는 것.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후회가 생길까요? 가장 깊은 후회는 돈을 아끼다가 시간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여행을 갔더라면, 친구가 살아있을 때 함께 밥 한 번 더 먹었더라면, 부모님이 계실 때 더 자주 찾아봤더라면, 그때 아까웠던 돈이 지금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를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미뤄온 것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지금 계획을 세우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연락하십시오.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 경험이 만들어내는 기억이 통장 숫자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중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쓰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작은 약속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돈에 대한 불안을 현실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것과 실제로 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한 달에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시간을 써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지금 남은 시간을 정말 소중한 것에 쓰는 것. 그것이 나중에 후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기. 이 마지막 항목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네 가지가 모두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도,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하는 것도, 시간을 소중히 쓰는 것도.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고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낯선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오면서 나를 위하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좋지 않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참을수록 덕이 있는 것이고 양보할수록 어른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몸에 배었고 그것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자신을 챙기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또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많이 해줬어야 했는데, 더 좋은 부모였어야 했는데 이런 마음이 쌓이면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자꾸 낮아집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뭔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남들과 비교하면 항상 내가 모자란 것 같은 느낌. 지금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후회가 생길까요? 평생 나 자신을 충분히 인정해주지 못했다는 후회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을 스스로 알아봐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입니다. 나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한 것 하나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됩니다. 오늘 밥을 잘 챙겨 먹었다. 오늘 약속을 지켰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잘 버텼다. 이런 작은 것들을 스스로 알아봐주는 연습이 나를 인정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또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 오늘도 수고했다. 잘 살아왔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비교는 항상 내가 부족한 방향을 향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듭니다.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채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나를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앉아 있는 시간, 혼자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 이런 나만의 시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충분히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내 삶도 소중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것,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고 시작하는 것,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쓰는 것,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서,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서. 하지만 인생은 결국 선택의 반복입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일을 만들고 그 내일들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완벽한 선택을 해온 삶이 좋은 삶이 아닙니다. 후회가 적은 선택을 해온 삶이 좋은 삶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삶이 아니라 후회가 적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남은 삶 중에서 가장 이른 순간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5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더 이릅니다. 내년보다 올해가 더 이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이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30분 걷는 것 하나만 해도 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소중한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하나만 해도 됩니다. 오래 미뤄왔던 것을 오늘 딱 첫 발만 내딛어도 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나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그 작은 하나가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내일들이 쌓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오늘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버텨오셨고 많은 것을 감당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더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앞으로의 날들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